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소영 마미님의 사연이네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고민입니다. 매번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고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아파트 단지 상가한 가정의학과에서 피로 회복 수액이 있어. 그거라도 맞아! 라고 하니까 전화로는 알겠어! 라더니 얼굴을 보고 말하면 다시 또 안 한다고 합니다. 한율팩 광고 찍고 와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길래 동네 10분 거리에 피부관리 끊어놓은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안 간다고 하네요. 왜 맨날 내 말은 안 듣냐고 물어보면 내맴! 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피곤해하는 게 걱정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내맴! 이라고 외치는 남편.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꾸 그 소영마미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 말만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난 그거를 항상 설명을 해줘요. 난 다 안 듣는다. 공평하게 다 안 듣는다. 당신 말만 골라서 안 듣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자기만 그 소홀히 대접한다고 생각해. 난 모두 다 소홀히 대접하는데. 그거를 항상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소맘은 내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밖에 나가서 친절히 하고 여기선 퉁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길 바랄게요. 내 진심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마추픽추 에비추님의 사연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월급 루팡 생활도 어언 4년 한 달에 한 번 쓸데없는 것을 사는 취미가 있는데요. 신기한 볼펜, 낚싯대, 뭐 한 번도 안 쓴 낚싯대, 카메라가 달린 귀이개 한 번 쓰고 보관 중인 거 등등 안 사도 될 것들을 호기심에 막 사버립니다. 지금은 새로 나온 애플워치 5가 뽐뿌가 와서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밤을 설칩니다. 끼케야 시간 보고 음악 듣고 건강 체크하고 간지나게 손 내밀어서 애플페이 결제하고 이 정도밖에 안 쓸 텐데 말이지요. 10월에는 더 비싸진다고 해서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는 생각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뽐쟁이인가요? 어떻게 하면 침디처럼 귀찮아서 소비도 안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일단 애플워치. 애플이죠.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이제 충성심이 있잖아. 충성심을 이용하는 집단이에요. 나 이걸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 사실은 사는 사람은 뭔 죄야. 그냥 자기들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비싼 고가 정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 윤리가 아주 바닥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왜 이용해? 이게 영화 보면 되게 안 좋은 그 악당들이 사기꾼들이 보면은 자기를 선심을 써서 도와주려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애플을 너무 좋아하고 애플 디자인을 사랑해서 좀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금 비싸게 파는 건 상관없어.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잖아. 그렇잖아요. 막 휴대폰을 뭐 140만 원에 팔어. 응? 이번에 호민이 형 아직 안 나온 거 있잖아. 안 나온 거 말고 지금 최신, 그나마 최신 XS인가? XS 샀는데 140이야. 갤풀은 240이라고요? 갤럭시 이 자식들 정신 못 차리는구만. 아니 애플 이런다고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까지 뛰어? 아 폴드예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애플 이 자식들이 문제야. 얘는 폴드잖아. 니 건 폴드 돼? 폴드도 안 되면서. 폴드는 신기술이잖아. 그냥 줏대가 없다고요? 자 아무튼 그 애플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 그 대장 누구죠? 올리버 쿡인가? 아무튼 올리버 쿡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소비를 안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애플 가격 책정하는 그런 부서가 어딨어? 가격 책정하는 부서라고 합시다. 그 부서를 내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거길 엿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인터스텔라처럼 벽을 두고 그 과정을 내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서 못 살 겁니다. 자, 꾸냥똥님 사연입니다. 저는 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지난주 조교 제의가 들어와서 흔쾌히 수락했었는데요. 석사생이 석사 수업 조교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온 동네방네 암고나비어 TA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더랬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너무 얘기가 없으셔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니
학교 과정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로 했다지 뭡니까? 리얼 너무 좋아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녔는데 심지어 제가 연락하니 그제서야 알려주시네요. 그간 너무 잘 풀려서 교만해진다 싶더니 이렇게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왕날편에서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디오스. 일단 인사법이 잘못됐죠. 비타오스라고 해주세요. 인사할 땐 비타루, 헤어질 땐 비타오스. 쌀국이면은 베트남인가요? 쌀국 베트남이라고 하나? 쌀국 미국인가? 미국이야 베트남이야. 왜냐면은 사연 보내신 분이 꾸명똠이야. 꾸명똠, 똠양꿍, 태국 요리. 아무튼 어딨냐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뭐예요? I'm gonna be a TA. 이게 뭡니까? 티칭 어시스탄트? IB 2000KK님 대단하신데요? 왜 잘난 척이야?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좋아했는데 TA가 조교인가 봐. 근데 왜 이걸 연락을 안 해줬을까요? 그죠? 이건 당연히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락을 했으면은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옛날에도 이랬어. 아니 무슨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겠다. 근데 연락이 없어. 계속. 그래서 이제 언제쯤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광범위하게 시간을 좀 빼놨지. 그래서 언제 하냐고 보니까 그거 드랍됐대. 엎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왜 내가 엎어진 거를 왜 얘기 안 했냐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엎어졌으면 엎어졌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다 빼잖아. 그러니까 일이 섭외할 때 뭐 바쁜 건 이해하겠는데 이것까지 뒤처리까지 못할 거면 일을 하지 말든가. 섭외할 때는 여기저기 다 돌려놓고 만약에 뭐 가격을 말해. 가격을 말하면 또 답장을 안 해. 무슨 옷 사러 왔어? 이거 얼마예요? 하고 그냥 가. 보낼 때는 아니 차라리 보낼 때 얼마예요? 대답해주면 그냥 가. 이거는 인정이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섭외할 때 가격 물어볼 때는 구구절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다니고 뭐를 하고 있으며 뭐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뭐가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보내. 그럼 저도 그거 보고 그냥 얼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써요. 그러면 답장을 안 해. 가격만 알아보고 그냥 가. 하겠네요. 안 하겠네요. 뭐 그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왕날편 위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원래 인간사리가 이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비타오스. 해조잉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 아저씨. 저는 역삼동의 어느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같은 층에 사는 아저씨가 이상해요. 제가 사는 곳은 본가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인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언젠가부터 한 아저씨가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50대 후반에 처음 보는 어리버리한 인상의 이 아저씨.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자주 이러시니까 이제는 거참 준내게 친한 척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50대 후반에 반갑게 인사하는 친한 척하는 같은 층 아저씨. 근데 거참 준내게 친한 척한다고 거부감을 일단 드러냈고요. 문제는 오늘 집을 나서려는데 또 그 아저씨를 마주쳤고 대충 인사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저를 졸졸 따라오며 어디 가느냐? 어디 학교 다니냐? 집에 언제 오느냐? 고향 어디냐? 집은 몇 월칠이냐? 같은 사적인 질문을 묻더니만 자기 집에서 저녁을 둘이 오붓하게 먹자는 겁니다. 게다가 말만 하면 되는 것을 자꾸 더러운 손으로 제 엉덩이를 토닥거렸습니다. 그런데 몇 호실 사느냐는 질문과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에는 어제 보고 잔 타인의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순간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호수는 말하지 않았고 저녁 또한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대답하고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 아저씨가 오늘 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침착맨 아저씨, 같은 아저씨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처음엔 저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했는데 평상시에 어떤 이런 뭔가 좀 찜찜한 질문 같은 거와 이렇게 막 그런 걸 했나 봐요.
무섭네. 이게 집을 알려주는 게 참 무섭네. 그죠? 같은 층이라서 이거 집 아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 그치? 말 안 해줘도. 그쵸? 뭔가 소름 끼치지만, 이거는 아저씨를 없애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엉덩이에다가 그거를 좀 해놓으세요. 가시 같은 걸 해놓으세요. 그 스파이크 달린 그 철판 같은 걸 해놓으세요. 그래서 좀 잘 못 토닥거리게. 그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가시갑옷. 가시갑옷이지. 가갑. 람머스 W. 그래서 엉덩이 쪽에 좀 약간 돌출된 스파이크 형태의 철판을 좀 덧붙이시는 거 어떨까? 연희갑. 와, 연희갑. 와, 황룡. 비밀 23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33살 백수 꼬꼬마입니다. 제가 백수가 된 이유는 일이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회사를 때려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이 뭐든지 빨리 질리는 성격이라 연애, 게임, 일도 어느 순간 반복이 되면 지겨서 때려치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1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더랬죠.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구독자가 5만이 넘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지만 생활을 지속할 정도의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타겟이 해외다 보니까 한국에서 따로 광고가 들어올 일도 없어서 순수 조회수로만 수익을 얻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보다 벌이가 훨씬 시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동생이랑 같이 하는 거라 반반 나누니 더욱 적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1년은 퇴직금과 이전에 어쩌다 사게 된 집의 전세비를 받으며 생활했지만 그 돈도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 전세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바닥이 나면 어떡해? 근데 일이 너무 하기 싫습니다. 사실 촬영도 편집도 슬슬 지겨워집니다. 일과 유튜브를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믿고 어떻게든 버텨야 될까요? 혹은 힘들어도 어거지로라도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할까요? 침수자 자리 생긴다면 부업을 하고 싶은데 게으름뱅이 꼬꼬마도 가능한가요? 아니 촬영도 편집도 지겨워진다면서 뭔 침수자를 하고 싶어. 미친놈이시네. 아니 그거는 그냥 뭐든지 지겨워지는 거는 자 보세요. 연애, 게임, 일 모든 게 지겨워지는 거는 그냥 끈기가 없는 거잖아. 특정 부분에서만 뭐 쉽게 질린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끈기가 없는 거잖아. 이제 해외를 타겟으로 해서 광고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국내를 타겟으로 해도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지지 않으면은 광고가 안 붙죠. 그냥 그 영상에 붙는 유튜브 광고만 있죠, 수익이. 동생이랑 하면 뭐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좀 그렇지만 좀 타격이 크겠지만. 근데 일단 유튜브로 이제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퇴직금하고 이 전세비가 오히려 바닥이 나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일단 열정이 없잖아. 돈을 못 벌면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재밌다. 혹은 뭐 성장세다.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안 나오고 촬영도 편집도 지겨워져. 그럼 안 하는 게 맞지. 어차피 지겹고 재미없을 거면은 그냥 일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집도 사고 뭐 또 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침덩호미님의 사연입니다. 드래곤볼 월드컵을 보던 중 32강에서 손오공 대 찌찌에서 사이코 남편과 정상인 부인 얘기를 듣고 침디와 소맘이 생각난 건 정상인가요? 침디가 손오공보다 나은 점이 있겠죠? 손오공하고 비교하진 마세요. 진짜로 수치스럽습니다. 손오공은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 미친놈이야 손오공은. 나는 그래도 이 제 가정에서 이 역할을 좀 하잖아요. 기여를 하잖아. 가정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지. 발언권이 있지. 나도. 손오공은 미친놈이야. 손오공은 지구를 지킨다고요?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 어떻게 자기 집도 제대로 기여를 못 하는데, 가정 돌아가는 거 기여를 못 하는데 무슨 지구를 구한다고 그래? 자, 유교 승리고요. 종교 승리고요. 침착맨도 딱히 집 안 지킴. 유교맨 집구석이나 잘 지키라 그래. 이러니까 이제 잘해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집구석에 안 들어가면은 어디 있어? 작업실에 있잖아. 작업실에 왜 있어?
방송하느라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응? 그럼 방송하지 마? 해? 하지 마? 해? 하면 집에 못 돌아가는데? 괜찮아? 하지 마? 그럼 방송이 줄어드는데 괜찮아? 그냥 해?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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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지하지 마? 해지하지 마. 다음 사연입니다. 우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수능을 50여일 남겨둔 고3 수험생입니다. 고된 수험생 생활 중 저의 유일한 낙은 자습 시간에 인강 듣는 애들 속에 숨어 몰래 침투부를 탐닉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극진가라데 최배달 씨의 열렬한 팬이었던 영어쌤은 교탁에서 발차기 시범을 하고 계셨고, 영어 선생님이 왜 발차기 시범을 해? 이 틈을 타 침투부를 틀고 호기롭게 대항시대2에 도전했습니다. 와우 클래식을 꽤 재미지게 보아 안일해져 있던 것일까요? 침땅맨과 대딱딱 시대, 그리고 딱딱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채팅창의 삼위일체, 삼딱 시너지에 정신이 아득해져 그만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발차기를 하며 그분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니 다가온 다음에 발차기를 하죠. 발차기를 하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 기의 흐름을 강조하던 선생님은 안 좋은 자세를 풀어주겠다며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털복숭이 아저씨가 나오고 있던 제 템플릿도 뺏겼습니다. 심지어 저번 수업 시간에는 천하제일 오목대회를 열었다 걸렸던 전적이 있어 돌려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천하제일 오목대회를 열었다가 이제 걸렸어요. 교섭이 뛰어난 병건 페레로 씨, 어떻게 해야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무술을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쁨을 받아야 돼요. 전 선생님 호감을 사야 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사람 간에 호감을 산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극진 가라데나 아니면 발차기 같은 거를 좀 해야겠죠. 인사를 발차기로 하세요. 극진 가라데는 한국인이 만든 겁니다. 이 시국의 표적을 치우십시오. 극진 가라데 최배달 씨가 만든 겁니다. 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를 하면서 많이 평소에 좀 호감을 좀 쌓고 이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 교무실에 발차기를 하면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원래 교무실에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수업 준비하지 않습니까? 수업 준비 안 하면은 다 뺏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걸로 인질 교환을 해야 그게 순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무실을 시도 때도 없이 갱킹 가십시오. 거의 그냥 미디에서 사는 정글러처럼. 그래서 학교 업무 안 하고 그냥 휴대폰 보고 있거나 하면은 바로 뺏어버리십시오. 다음 사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님의 사연이에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저는 밖에서는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거나 애교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할 거다 합니다. 하지만 제 가시거리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부끄러워서 아무 표현도 못합니다. 심지어 통화할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별 난리를 다 피우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무용 전화라도 하는 것 마냥 말투가 딱딱해집니다. 매번 이렇다 보니 여자친구는 저에게 내가 부끄러워? 라며 따지더군요. 제가 남들 앞에서 표현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도 똑같이 싫어했던 걸 보아 제가 문제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제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설득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애교 부리기가 너무 힘들어. 눈치가 보이고 좀 약간 부끄러워. 그러면은 사람이 없을 때도 무뚝뚝하게 하세요. 사람이 없을 때도 무뚝뚝하게 하면 오히려 서운해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나랑 사귀는 걸 지금 부끄러워하나? 얘가? 이상한 상상의 상상이 점점 더해지고 망상의 망상이 점점 더해져서 얘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계속 무뚝뚝하게 하면 얘는 원래 좀 그 말수가 좀 적고 그런 애지.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쪽의 매력에 좀 눈을 돌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무뚝뚝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수없게 무뚝뚝대는 게 있고 좀 약간 귀엽게 무뚝뚝대는 게 있습니다. 귀엽게 무뚝뚝대십시오. KUDODO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요번에 복학한 23살 대학생입니다. 맨날 땀내나는 동기들과 밥을 먹으려니 지겹네요. 마침 앞자리 후배님이 침투부에 풍회님과의 근황 토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은밀하게 한번 말을 붙여볼까요? 처음 말을 붙일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물꼬를 트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줘잉! 후배님이 마침 침투부네. 그러면 이제 쓱 얼굴을 대고 귓말로 하는 거죠. 한국인? 한국인 하면은 반응을 하겠죠. 아니면 혹은 비타루? 비타루 하면은 반응하면 비타루 하면 비타루 하면은 이제 그거고. 이제 우리만의 그 신호들이 몇 개 있죠. 뭐 얌얌님 방송 같은 경우는 김성태와 함께 채팅창에서 바로 화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비타루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구루구루미님 사연입니다. 침디보다 한 살 많은 아재이올시다. 언제나 출퇴근길에 왕날편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 특집 왕날편에 덤만추의 헤스티아 사연을 듣고 궁금한 나머지 유튜브랑 여기저기 검색을 좀 해봤더랬었죠. 사실 뭐랄까 저는 중고딩 때 만화책을 좋아하던 특히 오 나의 여신님의 베르단디를 좋아하고 아이즈와 전형소녀를 모시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기 100%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후후. 어쨌든 20대 이후 공부 취직에 치이고 미연 씨와는 다른 현실 연애에 피폐해지고 스탯도 보이지 않는 리얼 프린세스 메이커에 고뇌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30대 후반. 그런데 헤스티아를 만나고 난 후 뭔가 몸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아늑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덤만추 시즌1을 클리어하고 덤만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며 넷플릭스에 추천했던 소드아트 온라인과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와이프랑 토끼 같은 딸들이 볼까 부끄럽고 직장에서도 들키면 부끄럽기에 숨어서만 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 세계로 떠나고 싶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베르단디와 그 아이즈의 그 여자 캐릭터와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리제로 그 제가 또 그 알잖아요. 그 램하고 팜인가? 그 쌍둥이 소녀도 있고 그 헤스티아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루구루미님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아재님이시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랑에 빠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저는 헤스티아에서 딱 느꼈어요. 이거 사랑이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스타일이 베르단디에다가 아이즈 캐릭터인데 헤스티아면은 이거는 다시 사랑에 다시 눈을 뜬 거다. 이런 말 드리기 진짜 가슴 아프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좀 씁쓸하네요. 마지막 사연이 참 진짜 이입되네요. 뭔가 그 간절하고 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입이 돼요. 나폴레옹 그 묘의 이름은 뭘까요? 뭐야 이건? 아리송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나폴레옹 묘의 이름은 뭘까요? 나폴레옹 묘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전 아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앱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투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옷카페 스타일. 옷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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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12시 26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폴레옹 묘의 이름은 뭘까요? 이었죠. 정답은요. 나폴레옹 묘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왜냐하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으니까. 종수야 그만 웃어. 실제로 종수도 이런 개그를 너무 좋아하는 83년 아재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종수 그만 웃고. 그 불가능이 왜 불가능이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나폴레옹 명언 그 내 사전에 그만 웃으려니까. 아니 설명도 못해. 아. 야.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 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웃어. 그만 웃어. 나폴레옹 명언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가 있기 때문에 나폴레옹 묘의 이름은 불가능이겠죠. 자, 이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아리송이 수수께끼도 이제 했고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펄 토론으로 입문하여 침투부 구독, 트위치 가입, 배텐까지 침착 인생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너무 길치예요. 초딩 때는 선생님의 호들갑과 어머니의 헛된 바램으로 영재 테스트를 봤는데 공간지각 능력이 평균 이하여서 탈락했고요. 오늘은 일산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학원은 못 찾고 일산 MBC 일대만 실컷 구경하다가 20여 분 지나서야 겨우겨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원은 제가 내렸던 정류장에서 5분 거리에 있었더군요. 네이버 길찾기를 왜 이용하지 않았냐고요? 어림도 없지. 이미 네이버 길찾기로 그지랄을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올 때도 일산 동구청을 맴맴 돌다가 겨우 집에 왔는데 눈치도 없지. 삼성 헬스 앱이 걸음수 기록을 갱신했다며 축하 알림을 보냈네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를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길치인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길치가 저도 이제 길치니까 압니다. 하급 길치가 있고 상급 길치가 있습니다. 하급 길치는 길치인 지가 얼마 안 된 풋내기 길치들, 자기가 길치인 거를 자각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미성년자 길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지도를 펼쳐보고 곰곰이 생각해. 곰곰이. 그래서 한 5분, 10분을 봐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인지. 그래서 지도를 계속 막 돌려보면서 내가 이게 이쪽 방향인가 이쪽 방향인가 헷갈려.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10분을 봐. 그리고 틀려. 그게 하급 길치. 상급 길치는 이미 길치 그 경력이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도를 딱 펼쳐봐. 펼쳐보고 한 번 보고 바로 출발합니다. 왜냐? 이거를 봐도 사실은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상급 길치들에게 그 버릇이 하나 있는 게 모르는 길은 막 아무데나 막 쑤시고 들어가. 막 그냥 막 걸어다녀. 제가 와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길인데 그냥 막 앞으로 막 가죠. 일단 앞으로 막 일단 가. 그러다 보면 운이 좋으면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안 가는 건데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급 길치들은 그냥 일단 막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확인해요. 지도를. 그리고 또 해석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토대로 내 식대로 해석한 방향으로 또 가고. 일단 지도를 오래 보지 않는 상급 길치가 되시길 바라겠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길거리 행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을 물어보는 게 되게 잦았어요.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도 인도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여기 어디 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엔 그런 그 지도 앱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뭐 저도 초행길인데요. 아니면 뭐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다 지도 앱이 있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죠. 근데 지도를 자기가 볼 능력이 안 된다면 인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길 안내를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채팅창에 근근니님은 일부러 반대로 알려주곤 했지라고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물어봤는데 제가 길치잖아요. 당당하게 저거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틀렸어. 고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길치라 가지고 왜 아는 척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길치라서 잘못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됐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자, 익산맨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침디의 고향 익산을 지키고 있는 익산 지킴이 25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란이라고 불리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 때문입니다. 자란이라 함은 자전거랑 고라니를 합친 합성어로 신조어죠. 그 고라니들이 운전할 때 고라니 출몰 지역, 그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팍 튀어나와가지고 사고를 일으키잖아. 깜짝깜짝 놀래키잖아. 그런 것처럼 자전거들이 갑자기 그 사주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쑥쑥 나와가지고 그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서 자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익산에서 전주 소재의 대학교까지 차를 운전해서 통학 중에 있습죠. 그런데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최근 선보인 카카오바이크라는 전기자전거 대여 사업이 전주까지 침범하여 제 통학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대학교에서는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자란이 풍년이 돼버린 겁니다. 교내 특성상 도로 위까지 침범하여 걸어다니는 학우들로 인해 제 심기는 그전에도 매우 불편했는데 이제는 자란이라니! 이들은 차가 뒤에서 기다리는데도 느긋이 자신만의 길을 가는 진정한 라이더들입니다. 제 나이 25, 신사답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학교를 다니다간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게 될까 싶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활개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제게 해답을 주실 수 있으렵니까? 이거는 자전거가 다니는 게 정정당당한 거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인도에 붙은 그 한쪽은 자전거 원래 정정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맨 오른쪽 차선 4분의 1로 다니는 게 법임. 근데 그 4분의 1이 애매해. 그 도로를 은근히 막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 자란이라고 불리는 그 아저씨들이 이미 그 법을 잘 지키고 다니고 있다는 거. 근데 뭐 정정당당하게 막고 다니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법적인 얘기고 실제로 운전하다가 보면은 애매해 진짜. 이게 자전거 이렇게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차선은 사실상 이용을 못 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삐져나가면서 가야 돼가지고 왼쪽 차선 보면서 끼면서 가야 돼가지고 어려워요.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좀 많이 유도하죠. 왜냐면 이 자전거는 교통체증도 이제 많이 줄여주고 환경 파괴도 안 하고 굉장히 좋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많이 이제 되면은 좋은 건데 이제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차도로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에서 빡이 쳐 있고 그래서 차를 사실 때 익산매님이 잘못 사셨어요. 디젤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디젤이 진짜 온갖 개지랄을 떨면서 털털털털 거리기 때문에 그 시끄러워가지고 인식을 해요. 이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알면서 안 비켜주는 게 아니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털털털털털털 두당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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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면은 자기가 짜증나서라도 비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디젤을 타시고 또 나라에 제가 또 뒤통수를 맞은 게 한창 2013년경에는 디젤 타라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 디젤 사니까 디젤 환경 파괴한다고 뭐 미세먼지 만든다고 뭐 세금 뭐 더 부과하네 마네 아주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인생 쳇바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대입니다. 이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3년 근속을 마치면 3천만 원을 나라가 지급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3년을 중소기업에서 채우면은 3천만 원을 나라가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왜 난 몰랐지? 말도 안 되게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만기 날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중소기업 뭐 지원책인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즉 교통수단조차 접근하기 힘든 아주 깡촌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당장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두운을 타고 다녀야 될까요? 저는 면허도 없고 그렇다고 퇴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침대의 운빨을 이용해서 로또 번호라도 불러주세요. 아래 사진은 회사가 이전하는 곳에 답사를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강제 귀농을 경험하게 됐어요. 허허. 참고로 만기 날짜는 708일 남았습니다. 뭐야? 별로 안 아깝잖아. 3분의 1 했잖아. 3분의 2 남았는데 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튕겼어요. 근데 이거 훈제 계란 상온에 3일 놔뒀는데 먹어도 되나요? 요즘엔 날씨 쌀쌀해가지고 괜찮잖아. 훈제 계란을 원래 상온에 보관한다고요? 아, 맥반석 계란. 맥반석이 훈제예요? 훈제는 10년 후에도 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10년만 기다려요. 네, 줄 테니까. 아, 날씨 보리보리하다. 쌀쌀 보리보리. 먹어볼게요. 괜찮다는 거야 이게? 맛있어. 표정 봐. 훈제 계란 광고 들어오겠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맛있는데? 근데 3시간 넘으면 도저히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사 갈 수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년 다닌 거 아까워서 2년 더 다닌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1년 다닌 거 아까워서 잃은 돈 1년 아까워서 2년 다 꼬라박는 짓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서정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병디. 저는 긴장을 심하게 해서 고민입니다. 저는 진짜 사소한 거라도 뭘 하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막상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긴장이 많이 해소되지만 그 전까진 긴장이 진짜 극에 달합니다. 각종 시험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축구를 하러 가는 길조차 너무 긴장이 돼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아침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강제로 기상하게 됩니다. 혹시 DJ님이나 회원님들 나름의 긴장 푸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방장님의 언어로 해석해보자면은 긴장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걸까요? 좀 심장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쿵쾅쿵쾅 뛰지는 않거든요. 아침부터 쿵쾅쿵쾅. 그냥 일하고 상관없이 너무 쿵쾅쿵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장에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맥 같은데. 저도 그 옛날에 그 생동성 실험 있죠? 그 옛날에 지원한 적 있었어요. 웹툰 작가 하기 전에. 그러면서 뭐 좀 돈 벌 거 없나 했더니 생동성 실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그 하룻밤 동안 뭐 계속 뭐 피 뽑고 뭐 하고 뭐 약 먹고 뭐 반응 보고 뭐 하면은 된대.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였어.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막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도 치열했고, 그래서 이제 하러 갔는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약 시험해보기 적당한 표준 그건가.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걸 이제 막 확인을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를 호명하는 거야. 테스트가 끝나고. 내가 딱 갔더니 부정맥기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공짜로 검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부정맥은 아니고 부정맥기가 있대. 뭔지 알아요? 미약한 부정맥 같은 게 있대. 그러니까 제가 박자를 못 맞추는 게 이게 심장 때문이에요, 사실은.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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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맥박이 좀 약간 불규칙이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박자 못 맞추는 게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 딱 가면은 진짜 생동성 실험 딱 갔을 때 지원자들이 그때 휴대폰도 이제 스마트폰 없을 때인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그 보려고 책 하나 가져갔었거든. 뭔가 그냥 다 땅만 보고 있어. 왜냐면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다 땅만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원래 기다릴 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나도 땅 봤어. 나 같은 사람 꽤 있었을 거야. 다 땅 보고 있으니까 다 땅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최근까지 생동성 문자 날라왔어요. 제가 그 휴대폰 번호를 안 바꿔가지고 계속 한 10몇 년을 계속 같은 걸 써가지고 계속 날라오더라고. 근데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보내. 한 번 참가했었는데. 자, 다음 사연입니다. 양심적 도둑 조금만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 교우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아는 후배가 제 뒷담화하는 걸 제 친구가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인즉슨 별 이유 없이 그냥 싫답니다. 처음엔 하하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더군요. 사실은 구라고 처음부터 개빡쳤습니다. 더 빡치는 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줘라. 그 후배에게 제가 싫어할 이유를 100개 정도 만들어줄까 생각 중인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사회적 허용치를 절대 넘지 않는 열받게 하기 달인이신 침디께서 비법을 전수해주세요. 저는 모르시겠지만 이 모든 행동들이 악의적인 그 설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리튼이 아니고 프리스타일이에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툭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거를 바로 도출해내고 몸이 도출해내고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제가 뭐 열받게 하려고 이 사람 진짜 열받게 하려면 뭐가 있을까? 내맴이라고 대답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맴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부러 하면은 그 상대방도 이제 좀 너무 타격이 좀 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허용치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힘들다는 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코맨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하이요. 저는 부모님 순대국밥집에서 단기 알바 중인 백수입니다. 즉 한동안은 부모님의 철퇴 면역이란 뜻이지요. 아시다시피 많이 나가는 메뉴는 뜨끈한 국밥입니다. 가성비, 가심비로다가 상타치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인원수 -1로 국밥을 주문하고는 공깃밥을 추가해서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둘이 와서는 일행이 밥을 먹고 와서요, 또는 밥 생각이 없다네요 라면서 각각 이유를 대며 꼭 공깃밥을 추가해서는 0.5 국밥에다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두 명이서 공깃밥 포와 4,000원씩만 내는 걸 보면 뚝배기로 후려치고 싶게 만듭니다. 동네 장사다 보니까 1인당 1메뉴를 안 시키면 공깃밥 추가 안 돼요! 이라고 정없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 킹받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양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닐까요? 너무 든든해서가 문제 아닐까요? 이게 너무 든든하면은 사람들이 먹다가 남으면 아까우니까, 야, 다음부터는 공깃밥 하나만 시켜서 먹자, 이렇게 됩니다. 양을 줄이세요. 그럼 0.5 국밥을 못 나눠 먹지. 미묘하게 줄여야지, 미묘하게. 지금 1이라면은 딱 나눠 먹고 0.5는 먹을만 하잖아. 근데 한 0.85 정도로 줘요, 양을. 그럼 어떻게? 0.42 정도로 먹어야 돼. 그것도 괜찮네. 그럼 0.75까지 떨어져야겠다. 0.75까지 떨어지면은 반으로 나누면은 0.37. 0.37은 못 먹지. 근데 0.75로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안 오죠. 0.75로 하고 가격을 낮추죠. 어때요? 0.75로 하고, 옛날에 스낵면이라고 있었거든요, 라면집. 스낵국밥이라고 해가지고 0.75 그걸로 바꾸고 가격은 한 1,000원 깎고. 그러면 둘이 못 나눠 먹어. 자리를 차지하니까 문제인 거죠. 기회비용이랄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룰대로 하면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봐봐, 2명이 원래대로 하면 2명이 먹을 건데 3명이 들어와가지고 4인분 식탁을 차지해서 1명이 1,000원어치만 먹는 거잖아. 이게 어차피 식탁이 남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명이 와서 공깃밥 추가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밑반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타격이 있고 그 설거지가 좀 타격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데, 사람이 이제 막 올 때 이제 자리 이제 배분할 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회전율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한 그 국밥 양을 줄여서 그 미니 국밥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한 0.75까지 떨어뜨려서 가격도 좀 줄이고.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식님 사연입니다. 침디 저 족됐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타겟팅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었는데 중고나라에 떡하니 웃돈을 얹은 안표가 있었던 겁니다. 전 그 안표 판매자를 색출해내 포박한 상태로 관아에 바치려고 했었더랬죠. 허나 검색해보니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안표는 법적 처벌이 안 된다네요. 팬들 사이에서는 안표를 사지도 팔지도 말자는 암묵적인 국룰이 있지만 너무 가고 싶은 공연이 있기에 저 흔들립니다. 동료 팬들 몰래 안표를 확 사버릴까요? 아니면 비양심적인 짓을 하는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할까요? 자, 풀미충이 뭡니까? 풀미가 뭐예요? 장윤족 콘서트인가? 프리미엄충? 그 예매 페이지에 걸리면 취소라고 써있음. 더 받는 거? 되팔렘? 아무튼 저게 있는데, 이게 사지 말자는 암묵적인 룰이 있지만 그게 지켜지고 있으면 그 안표가 계속 있었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니까 하겠죠.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야. 이 팬들 사이에, 우리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많이. 그럼 누가 배신자일까? 모르지, 그거는. 그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내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배신자들 때문에 이 안표상이 계속 활개치고 다니는 거고, 요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표를 잔뜩 사가지고 그 다크나이트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크나이트를 해서 다 처단하고 그래서 카페에 다 올리고 그 사재기한 표는 다 나눠주고 사람들 나눠주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내부에서 이런 팬들 사이에서 좀 숙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카페 차원에서 카페장님이 그 다크나이트 조를 만들어서 계속 내부적으로 계속 찾아내서 사는 사람들 계속 숙청하고 해서 계속 이거 물을 갈아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는 놈은 냅두고 파는 놈은 파는 놈대로 뭐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 사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신자가 있다는 거야. 사지 말자고 다 같이 굳게 맹세했건을 그러면 파는 놈이 돈 벌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파는 놈은 완판이네. 그죠? 생각지도 못한 완판이죠. 안표상한테 산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말하고도 아니 안표상한테 산다는 게 아니고 그 팬카페에서 사재기를 하라는 거지. 팬카페에서 사재기를 해서 안표를 사는 애들은 잡아내가지고 팬카페에 효수를 해놓고 목을 효수를 해놓고 이제 못 산 애들한테는 정가에 다 팔고 그럼 그 팬카페가 안표 카페가 될 듯. 그냥 보지 마! 그거 안 본다고 죽어? 유튜브로 봐 그냥. 유튜브에 공연 한 거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걸 왜 가서 봐? 돈 내고 시간 내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복기복기님 사연입니다. 요새영한 디침. 저는 위로 연년생인 혈육이 하나 있는데요. 친오빠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오빠라는 사람이 취향이 좀 올드한 편인데요. 80에서 90년대 감성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소룡, 아비오, 마이클 잭슨, 읍합, 빌리진 이런 감성.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개그도 심히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밈이나 개그를 전혀 몰라요. 오빠랑 대화를 하면 최소 10년은 지난 개그, 이제는 접하기 힘든 개그를 칩니다. 예를 들면 사극신돈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이거 잊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잊고 있었네요. 사극신돈에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이거는 클래식인데요. 지금 들어도 웃긴데요. 그리고 전진의 빠삐놈, 양세형의 쩌뻐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오빠가 좀 안 해. 개그를 안 해. 이건 진짜 시대를 초월하는 개그들이야. 그죠? 빠삐놈, 저는 빠삐놈 요즘에도 방송에도 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쩌뻐 이거 화상고도 이거는 진짜 한 시대에 회긁은 개그고. 그죠? 재밌는 것만 기억하네. 개자랄이네, 개자랄. 그리고 이말년? 와장창!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너 이거 아냐? 재밌는 것만 하시네. 포인트는 마치 그 개그를 처음 본 사람 마냥 너무 웃기다면 저한테 알려주듯이 말한다는 겁니다. 궁예 드립을 하더라도 요즘 느낌이 아닌 마치 DC 하필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궁예자를 본 사람처럼 드립을 칩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나 뜨거워서 어떻게 흐흐흐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 위로 연년생이니까 1살 차이고 오빠가 좀 나이가 좀 있으면 동생도 당연히 나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필계를 아는 정도면 뭐 두 분 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지금 사극신던 이거를 보통은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했는데 모르면은 뭐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끄럽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신도는 진짜 귀중한 발견이네요.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아니 이거는 웃으면 되는 건데 왜 낯뜨거워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이거는 시대를 타는 개그도 아니고 클래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언제 들어도 웃긴 거. 이거는 그냥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키보키님. 아 이거는 클래식이다. 클래식 개그다. 그래서 그 오빠의 개그를 한껏 그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오 빌리찐 언제까지 그따위로 설 텐가.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리빠삐까 쪼뽀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런 거 다 즐겨주시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부는 클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침령하세요 안디. 저는 취미생활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데 이걸 같이 즐길 사람이 없습니다. 프라모델 좋아하고 노래는 장범준씨 그리고 사랑 생중계를 좋아합니다. 유튜브는 꿀템TV랑 침투부에 환장합니다. 이걸 주변에 영업을 잘해서 같이 즐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하면 링크를 보낸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또 범준이야? 내다씹! 소리만 듣습니다. 친구들도 서브컬처 쪽에 취미를 두는 게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딥다크 마이너한 취향일 걸까요? 아니면은 영업을 못해서일까요? 영업자라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장범준이 네다십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범준님이 네다십이라는 게 아니고 장범준 그리고 뭐 다른 뭐 프라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반응들이 이제 각각의 뭐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사연이 몇 번 왔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침펄 토론이고 침펄 토론으로 했을 때 안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진짜 하드코어한 단계고 이 침착맨이라는 캐릭터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전혀 그냥 왜 보는지 모르는 영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영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고기 같은 것도 계속 입에다 막 넣어주려고 하면은 안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닌가? 먹고 싶나? 아무튼 저는 안 먹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막 엄청나게 호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닌 게 이제 다 이제 알게 된 상황이면 그냥 멈춰 주십시오. 침투부 보는 클청자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저는 괜히 원한을 삽니다. 나중에는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안 먹히면은 아 저 새끼는 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은 영업을 멈춰 주십시오. 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평범하지 않은 고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험이 끝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냥 TV만 보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무서운 영화가 보고 싶어졌고 친구는 저에게 변신이라는 공포 영화를 결제해서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제가 생각한 공포를 벗어난 영화였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더군요. 벌써 일주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자달라고 해서 누웠는데 무서움에 틀어놓은 왕날편이 시끄럽다며 동생은 방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잎새처럼 위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침디는 무서울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지금도 자다가 무서운 장면이 꿈에 나와서 놀라면서 깼습니다. 어째서 눈물이?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이 액체와 함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침디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람쥐 코털슝슝. 저는 일단 공포 영화를 안 봐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나요? 집에서 혼자 불 끄고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시선이 느껴져. 누군가의 시선이. 그래서 손바닥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 그리고 눈을 아래를 보면서 손바닥에 보여주는 것만큼 화투패를 쪼듯이 싹싹싹 쫙 고개를 살짝 들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적이 있지 않나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거였어? 나 맨날 쪼는데? 딱 시선 느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쪼면서 보는데? 그러면 더 무섭다고요? 난 그게 난 더 낫더라고. 확 봤는데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저는 일단 공포 영화를 안 보고 꿈 꿀 때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자면 되던데? 너무 난 이해를 못하겠네. 무서운데 잠을 못 자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잠은 그냥 자는 거잖아. 어차피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눈을 뜨고 있을 때가 무서운 거잖아. 그죠? 눈을 뜨고 있는데 귀신을 볼까봐 이게 무서운 건데 눈을 감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안 자는데? 자, 아무튼 요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고민 해결이 안 돼서 좀 미안하고, 하필이면 이게 마지막 사연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연을 다 고민 해결을 못 해준 것 같은 찝찝함이 남고, 10월 17일 목요일 왕십리로 나눈 편지 여기까지 하고, 사연은 유쿠침투부수호자님이 추려주셨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광고 들으시고. 종수야, 준비됐지? 귀한 도사여여는 주건 고획전 알찰종 흡혈거인 미두만 묘기 개미 요괴 녹대견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빅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폼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